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, 음주운전 피해자의 치료라던가 뭐 합의라던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가해자 얘기를 할 거예요. 가해자. 그전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. 종종 사고를 낸 게 아니라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 그런 얘기는 종종 했을걸? 근데 오늘은 단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게 아니라 실제로 음주를 하고서 사고를 친 경우, 좀 사건이 컸어.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경찰이 단속을 나왔는데 그 경찰을 때렸어. 그분 아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. 정말 신기하게도 술 먹다가 사고를 치면은 경찰이 오거든, 분명히. 그러면 경찰을 때려. 그러고 나서 다음날 술 깨고 정신 차린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유치장을 나와가지고서 그 다음에 제 한의원에 오시더라고요. 가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서 계속 가만히 멍 때리고 있다가 나중에 공판 직전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게 변호사님이 잘 밀어줄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정말 한심한 거지. 천안에 음주 사고를 낸 다음에 그게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되게 많아요. 왜냐면 전국 5년간 음주운전 단속 탑5 그 중에 2개가 천안에 있어요. 그것도 우리 한의원 근처에 성정동, 두정동 그쪽이 탑5 안에 들어요. 그리고 우리 한의원도 바로 넘어가면 평택이 있는데 평택 경찰서가 아마도 전국 음주운전 적발 랭킹 1위일 걸 아마?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 한의원 주변에는 언제나 음주 사고를 낸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. 그 중에서 오늘은 술 먹고 좀 큰 사고를 친 분들, 그분들 얘기를 할 거예요. 물론 음주 사고를 낸 다음에 한가하게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. 지금 아픈 게 문제요? 지금 아픈 게 문제가 아니지. 술 깨고 보면 자기도 교통사고를 냈으니까 어쨌건 부딪힌 거니까 자기도 아프겠지. 근데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날 술 깨고서 그 다음에 자기가 끊어졌던 필름의 조각조각을 이을 수 있잖아. 술 먹고 필름이 끊어져 본 분들은 알죠, 뭔 얘긴지. 근데 그 기억 속에 내가 경찰을 때리고 있어. 그럼 화들짝 놀라가지고서 그때부터 변호사를 좀 찾아봐야죠. 그럼 변호사님들이 되게 빨리 금주치료 시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금주치료, 금주클리닉 꼭 입원을 해야만 되는 건 아니니까 보통은 알코올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그 입원 감금 이렇게 해가지고서 치료하잖아요.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공판 전까지 치료를 받고 있어라. 뭐 이건 뭐 음주 단속만 해도 똑같은데, 근데 좀 사고를 크게 쳤을 때는 앞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괴로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. 단순히 음주 단속에 걸린 분들은 그냥 연초에 재수없게 그 검사님들 그 인사이동이 있거든? 항상 뭐 3월? 하여튼 연초에 있는 것 같아. 그러면은 그때 운 없게 걸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때도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은 그냥 한두 달 치료받고 있으면은 뭐 그 공판 열리고 뭐 선고 나오고 이렇게 해서 끝나요. 그러니까 웬만하면 석 달을 넘기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석 달 이내에 판가름이 나. 저는 그 법률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뭐 맨날 그 오시는 분들이 뭐 공판 언제다, 선고가 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지 사실 정확한 거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고. 그분들은 그렇게 재판이 끝나고 선고 나면은 그 다음엔 저한테 안 와요. 올 필요가 없죠. 그걸로 끝. 이제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겠지. 왜냐면 그 1, 2개월 혹은 2, 3개월 사이에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해요.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라도 끝나는데 좀 사고를 크게 치신 분들은 그렇게 안 끝나요. 특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출동 나온 경찰을 때리고,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은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. 꼭 그분 아들이 아니라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니까. 그래도 변호사님들이 꼭 그 정도 사고로는 뭐 이제 정신병원 가가지고서 이게 내가 알코올 중독에 관련돼 있는 정신질환자가 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양형에 좀 어떻게 해주시고 뭐 이 정도까지는 원하지 않더라고. 그러니까 그 정도로는 내가 미친놈이라는 거를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. 그러니까 금주 클리닉을 하는 곳을 찾아가 가지고서 공판 때까지 치료를 받으라고 라고 하는 거는 단순 음주 단속에 걸린 거나 아니면은 사고를 친 거나 다 똑같은데, 근데 사고를 좀 크게 친 분들은 그 변호사님들이 좀 치료를 좀 오래 받으라고 해요. 저도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. 끝나도 끝난 게 아니란 거예요. 이분들은 공판이 있을 때까지 치료를 계속 뭐 금주 치료를 하고 있다가 공판 전에 그 소견서 써주면은 그 소견서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이 사람이 금주에 대해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증빙을 하고 그거 가지고서 재판받고 하는데, 물론 실력 발휘를 하는 거는 변호사님들이죠. 이 의뢰인이 이렇게 뭐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잘못은 했지만 앞으로 이렇게 치료를 잘 받고 있으면은 더 이상 똑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, 그러니까
좀 양형에 고려를 해달라 뭐 이런 정도로 하는 거지 뭐 무죄로 해달라 이런 게 아니에요. 근데 변호사님이 너무 실력이 좋아가지고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, 그럼 만세하는 게 아니라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문제 있어요. 사고를 크게 쳤는데 결과가 너무 좋게 나오면은 검사님들이 상고를 해요. 상고가 항소가 뭐 그거 있잖아 그거. 그러니까 공판을 끝내면은 보통은 뭐 되게 벌금형 받고 뭐 이러면서 대충 끝나고 이러는데, 근데 사고를 좀 크게 친 분들은 그 공판 끝난 다음에도 계속 나오세요. 보통 한 달, 두 달 계속 끊어. 왜냐면 2심 준비해야 되니까.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계속 금주치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아직도 이 사람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금주에 대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봐주쇼라는 얘기를 또 2심 가서 해야 될 테니까. 제 한효는 금주 클리닉으로 오시는 분들이 뭐 경기도면 평택 안성, 뭐 충북의 청주 또는 진천 뭐 그런 데서도 오긴 해요. 근데 대개는 충청도거든. 충청도에 뭐 당진, 아산, 물론 천안 이렇게 해가지고서 대개는 충청도 분들이 오세요. 근데 1심이야 천안에서 하는 것 같은데, 근데 2심은 고등법원에 가야 되잖아요. 고등법원은 대전에 있어, 대전. 물론 경기 남부 평택 안성 이런 데는 아마도 수원이었을 거야. 근데 대전까지 가야 돼. 그럼 또 변호사 관련해서도 되게 좀 복잡한 게 일이, 전 잘 모르지만 이게 천안 변호사님이 있고 근데 또 고등법원은 대전이고 이러면은 변호사님이 바뀌기도 하고 뭐 좀 복잡한가 봐요. 그것도 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좀 그런 게 있나 봐. 그래서 그것도 골치야. 또는 뭐 검사님이 2심을 안 갔어, 그러면 좋은 게 아니라 또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. 술 먹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다음에 경찰도 때리고 뭐 이랬는데 뭐 구속은 안 당했어. 그러면은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깜방에는 안 가지만 근데 밖에 나와가지고서 자숙하고 있는 거죠. 그 시기가 있죠. 그럼 보호관찰? 뭐 그런 걸 받아야 된대. 그게 정확히 무슨 용어인지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런 게 있대요. 그래가지고서 그 기간 동안에도 지금 술을 잘 안 마시고 있고 술을 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이는 노력을 해야 되나 봐. 뭐 그런 거를 해야 된대요. 왜 뉴스 보면은 징역 1년에 뭐 집행유예 2년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그냥 편하게 지금 생활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뭘 자꾸 하고서 뭐 감독하는 사람이 있나 봐.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다 뭔가 자꾸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제 한의원 환자분 중에 한 분은 거의 1년이 넘었지. 1년이 넘게 그런 걸 했어요. 그러니까 1년 동안 정기적으로 와가지고 침도 맞고 정기적으로 계속 한약 처방 받고, 왜 술 먹으면은 되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약이 있거든. 그러니까 사고를 쳤으면은 집행유예 받고 아름답게 끝나고 이게 뭐 다 있고 이게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할 수 있는 루트가 있어요.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내가 음주를 한 다음에 좀 사고를 크게 친 것 같아. 그러면은 정신 드는 대로 최대한 빨리 변호사님부터 선임하세요. 또 변호사님들이 뭐 얘기를 하면은 되게 빨리 말씀하시는 것 같고, 그리고 그 얘기하는 거 한번 들으면 외울 수 있어? 못 외우잖아요. 그러니까 오셔가지고서 뭐 변호사님이 뭘 하려는데 뭐 이렇게 뭐 얼버무리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거를. 물론 경험상 이런 거를 원하나 보다 이런 것들은 알 수 있지만 정확히는 몰라요. 그러니까 제발 좀 적어 보세요. 적어. 뭐를 원하는 건지, 서류는 뭘 원하는 서류인지. 변호사님이 원하는 게 진료 확인서인데 뭐 진료분인가 기록분가 뭐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. 그리고 어쩔 수 없지 뭐. 앞으로 좀 많이 고생하실 거예요. 꽤 오랜 시간 동안. 뭐 어쩌겠어. 사고 쳤으면은 그만한 징계는 어쩔 수 없는 거죠.